안녕하세요, 멍투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찰리 먼거의 경영 철학이 깃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2022년은 5년마다 찾아오는 멤버십 비용 인상의 해인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친구죠. 찰리 먼거가 이사로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애뉴얼 리포트에도 찰스 T 먼거가 이렇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코스트코 이야기를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했고요. 1985년에 IPO를 실시했는데, 그때는 이제 1993년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을 하면서 프라이스 코스트코라고 해서 그때 티커가 PCCW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 프라이스 엔터프라이즈가 분리되면서 코스트코 컴퍼니로 변경이 되었고, 1999년에 재통합돼서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요. COST, 그러니까 코스트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6개 매장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809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1억 명이 넘어가고요. 1.1억 명. 그리고 직원 수가 28만 8천 명. 엄청나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타임, 파타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고품질 소품종 대량 판매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낮은 SKU라고 하는데 스탁 키핑 유닛이라고 해서 상품의 종류입니다.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대형마트는 3만 SKU.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많은 제품이 있죠. 근데 코스트코는 잘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보통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700 SKU. 현재는 아마 4,000 정도 될 텐데, 아마 소품종, 그렇지만 이제 고품질의 것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이윤을 상당히 낮게 받으면서,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얘가 이제 커클랜드 시그니처인데요. 1995년에 워싱턴주 커클랜드 시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이제 본사가 델러웨어라고 미국에서 첫 번째 주지요.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 그쪽 이제 동부 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서부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클랜드 시가 워싱턴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걸 이제 시그니처로 이제 가져가게 됐죠. 전체 매출의 이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고 인기 제품은 휴지라고 합니다. 작년에 코비드-19 때문에 동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 5천억 원 정도 1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커피나 견과류나 영양제나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와인입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와인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코스트코 멤버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회원권은 우리나라에서 33,000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이 8만원 정도 합니다. 이제 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그제큐티브는 이제 2% 리워드가 가능하고요. 이제 월 100만원 정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연간 24만원 정도 리워드가 됩니다.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장 비율입니다. 연장 비율이 미국은 이제 91% 정도 되는데 전 세계가 89%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로열티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혜자가 무엇이냐, 이제 모츠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성벽입니다. 과거 이제 중세시대 때 이런 성벽을 만들면은 그 사이에 땅을 파가지고 혜자를 만들었죠. 왜냐면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찰리 먼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제 찰리 먼거 연배가 거의 이제 100살 다 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믹 몰트라는 거를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제 혜자가 무엇이냐.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혜자가 무엇이냐. 높은 진입 장벽 일단 있지요. 그리고 잘 알려진 브랜드 커클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이 스며든 사업 리테일이죠. 그리고 충성도 있는 고객. 매년 이렇게 8만원씩, 4만원씩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내가 이 회사의 고객이 되겠다. 그게 90%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로열티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객관적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략 한 510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슈바르츠 그룹이라고 이제 독일 기업이 있고요.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위, 5위 그 정도 수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프나 알디, 그리고 이제 이케아 이런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스트코 매출은 지금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의 한 이제 200빌리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탑3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 오버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한 이제 200빌리언 정도 됐습니다. 연매출이 지금 195빌리언 달러인데 한화로 하면 이제 238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6.7빌리언 달러, 8조 원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한 3% 정도인데 되게 작죠. 근데 리테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장주, 여태까지 봤던 뭐 그런 회사들과 같이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이 뭐 40%, 50% 그렇게 영업이익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3%를 계속 가져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분기 매출은 이제 50빌리언 달러, 6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22년 1분기 매출이 나온 이유는 여기 회계 연도가 이제 8월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이 회사는 2022년 1분기, 2분기를 지났고요. 우리 그레고리력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한 21년 3분기 매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 연도 2022년 2분기, 그레고리로 따지자고 하면은 21년 4분기 실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4%가 증가됐고요. 이제 이커머스를 보자고 하면 12.5%가 증가됐습니다. 22년 2월도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됐는데 전체적으로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회사로 보면 되고요. 이 회사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멤버십 매출이 작년 4분기로 봤을 때 이제 9억 6,700만 불 정도 되고 반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빌리언 뭐 2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랑 보시면은 이제 967, 1299 그리고 881, 뭐 951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죠. 그래서 멤버십 매출이 순이익의 7, 8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멤버십을 하면은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소비자 효용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 밸런스 시트를 보자고 하면은 자산 총계는 이제 63빌리언 달러, 약 76조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부채가 52조 원 정도 되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매입 채무, 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부채는 이제 한 6.6빌리언 달러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이제 20빌리언 달러, 약 24조 원 정도인데 코스트코는 뭐 스타벅스나 홈디포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 시트가 상당히 얇은 그런 기업들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찰리먼거가 있다 보니까 가치 투자,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DCF로 살짝 돌려봤는데요. 성장률을 여기는 이제 10%로 봤고요. 지난 5년간은 평균은 11%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봤을 때는 14%인데 조금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3%로 봤습니다. 이제 2.5%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돌려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이제 561불, 현재 주가 대비로는 6% 정도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어느 만큼 더 보느냐, 이커머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4%의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550불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보자고 하면은 매출의 86%가 북미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북미 매크로 경제에 상당히 의존적이고요. 멤버십 가입자 수의 성장률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아무래도 멤버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경쟁사, 지금은 사실은 월마트 대비해서는 되게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마트가 최근에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펙스를 늘려가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과연 월마트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로 가자고 하면 결국엔 아마존과 싸워야 되는데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등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퍼튜니티를 보자고 하면은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이제 코스코 CFO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피가 at some point에서 인크리지 될 것이다. 아마 이제 올해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회원 로열티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비용을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CFO가 올 첫 번째 이제 미팅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17년 6월에
비즈니스가 5불 인상됐고 이그제큐티브가 10불 인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인상이 됐고 06년, 11년, 17년 최근 3차례 멤버십 인상했을 때 봤을 때는 발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평균 11% 상승했고요. 발표 6개월 전부터는 평균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이면은 발표 한 4개월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과거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제 오퍼튜니티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트코에서 있는 많은 물품들이 항상 이렇게 품절이 되죠. 곰표 오징어 튀김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휴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못 사게 했어요. 워낙 제품이 좋고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몰리다 보니까 내가 그 주변에서 이제 살려고 했던 것들, 과연 그런 것들이 영업 실적과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